네, 안녕하세요. 이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5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은 콜앱에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화면 오른쪽은 교재에 어, 소스 코드가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늘 배치를 합니다. 오른쪽에서 어, 소스 코드를 카피해서 왼쪽에 있는 콜앱에 있는 실습 코드가 실행 가능하게 그렇게 해보는 그런 화면 구성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교재 소스 코드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늘은 5장 할 거니까요. 5장을 클릭하면 5장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다가는 네, 실습하기 제일 편한 거는 이제 5장을 하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 5장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판다스를 시작합니다. 판다스는 아마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료 구조의 그 라이브러리 형태이기 때문에요. 어, 뭐 전장에서 했던 넘파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아마 판다스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다스. 판다스의 뜻은 패널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뭐 이런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판다스의 뭐 뜻,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는 소개는 안 하고 있는데 패널 데이터에서 온 말입니다. 패널 데이터는 그럼 뭐냐? 어, 패널 데이터 잘 모르면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죠. 패널 데이터, 뭐 패널 우리는 패널 데이터라는 말보다 패널 조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아마 익숙하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인구 통계 조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요. 통계청에서 이제 패널 조사의 개념과 분석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구글에 있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열어보면은 예, 패널 조사의 개념과 분석이 쭉 나온 게 있는데 패널 조사가 무슨 뜻이냐? 고정된 조사 대상의 전체를 패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패널은 어떻게 보면 널판지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이런 조사 대상의 전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네요. 초기에는 시장 조사와 소비자의 소비 행동과 소비 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제를 쭉 보면은 코호트 조사, 추세 조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코호트라는 말 요새 그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쓰인 거죠. 코호트 격리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건데요. 여기 예가 있네요. 미국의 세계 문제 개입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태어난 코호트 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매 20년마다 실시한 일련의 전국조사. 15세에서 20세 연령의 표본에 대해서는 1960년에 하고 35세에서 40세는 20년 뒤에 하고 또 20년 뒤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1940년에서 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년마다 한 번씩 일종의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거죠. 이거는 동일한 그 세대에 대해서 20년 동안 세 번 하면은 60년 동안 그 이 설문을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 뭐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거지만 뭐 한 달 간격으로 하든 1년 간격으로 하든 이거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패널 조사고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라고 이제 예, 하는 거죠. 그래서 패널 조사와 패널 데이터의 그런 특징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이 패널 데이터를 줄여서 이제 요 PAN 예, DA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 S는 복수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판다스 이렇게 어,
판다스의 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패널 데이터. 패널 데이터는 설문을 주로 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설문 데이터 분석을 그런 유형의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설문 데이터 값은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단답형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의 유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그런 데이터 유형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판다스의 강점입니다. 넘파이는 어, 수치 데이터만 숫자나 뭐 이렇게 단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 유형만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판다스는 여러 개의 데이터 유형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놓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에, 뭐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의 자료 구조는 대표적인 자료 구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리즈고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차이점은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을 의미하는 거고 뭐 시리즈라는 말 자체가 뭐 숫자의 연속된 게 1차원으로 연속이 돼 있다 이런 뜻이어서 1차원 배열을 주로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격자, 어떤 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2차원 형태의 프레임 뭐 이런 거가 많이 의미가 될 수가 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주로 2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 1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는 겁니다. 쓰는 방법은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코드를 하나 추가해서 판다스를 임포트하고 판다스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자료 구조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임포트 시켜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47-5-3이라고 하는 배열을 1차원 배열을 시리즈라고 하는 형태로 집어넣어 놓고 그 시리즈는 판다스를 줄여서 이제 PD 넘파이는 줄여서 뭐라 그러죠? NP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안 줄여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거 뭐 워낙 자주 쓰니까 약자로 이렇게 대부분 이제 줄여서 쓰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PD 판다스 밑에 있는 자료 구조인 시리즈에 1차원 배열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OBJ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값이 뭐냐 OBJ를 쳐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47-5, 3이 우측에 컬럼으로 나타나고요. 좌측에는 우리가 쓰지는 않았죠.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0, 1, 2, 3이라고 하는 이게 딱 보면 인덱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인덱스 예, 인덱스가 자동 생성이 돼서 왼편에 갖다가 붙고 오른편에는 우리가 집어넣었던 1차원 배열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덱스 값이라고 하는 하나의 쌍 페어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시리즈입니다. 이 값상의 개념은 어디서 또 한 적이 있냐면요. 이뉴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거를 어디서 했었냐면요. 한번 우리가 어디서 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왼편은 제가 콜앱으로 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거를 찾으려면은 컨트롤 F 해가지고 이뉴머레이트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이뉴머레이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언제 했었냐면은 예전에 거의 뭐 우리 이번 학기 첫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수정이가 한 질문에 이렇게 이뉴머레이트 예제가 쭉 있었습니다. 이때 이뉴머레이트 예제가 쭉 있었죠. 이뉴머레이트는 확인 열거하다, 리스트를 인덱스와 함께 나열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 같고 아니 시리즈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5장에서 배우는 첫 번째 배우는 시리즈라고 하는 거하고 이뉴머레이트의 기본적인 그 개념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넣었던 값을 여기는 값을 이제 리스트로 표현을 하는 거고 시리즈는 배열로 표현하는 그런 차이만 있는 거고요. 인덱스와 함께 나열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의 쓰임새를 한번 본다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요 예제를 하나 가져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뉴머레이트 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뉴머레이트 예제에서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이뉴머레이트 함수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뭐 이게 다른 값을 넣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1, 2, 3을 한번 리스트를 이뉴머레이트 함수에 넣고 이거를 포문을 돌려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1, 2, 3이라고 넣은 값이 우측에 이렇게 컬럼만 여기 표시는 안 되네요. 이거는 컬럼만 표시하게 하려면 여기 주석 달기를 해서 그리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이뉴머레이트 함수에서 값으로 설정된 리스트는 우측에 컬럼으로 표현되고요. 좌측에 인덱스는 0, 1, 2는 자동으로 우리가 뭐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인덱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이 구조가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방금 전에 했던 리스트하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거 지워야겠네요. 지우개 싹싹싹싹 지우고 4, 7 요 리스트 요거 배열이죠.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시리즈는 이제 배열이니까 배열 값을 1차원 배열 값을 받아서 시리즈라고 하는 아까 이제 이뉴머레이터 썼잖아요. 여기 이제 시리즈라고 쓴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거고. 요거는 시리즈는 판다스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판다스를 라이브러리 밑에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를 이런 식으로 함수를 불러다가 해서 쓰면은 0, 1, 2, 3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자동방으로 붙게 되고 여기 배열로 넣었던 값은 우측에 인덱스에 매핑이 돼서 인덱스 값 이러한 쌍으로 그 매핑이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쌍으로 매핑되는 거는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딕트 사전 그 사전도 있었어. 사전도 항상 값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전 여기에서 이거를 좀 옮기고 딕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딕트. 요 딕트 이것도 어디 이것도 저기 수정이가 한 질문에 수정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네요. 수정이가 한 질문 중에 딕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딕트를 집어넣을 때 A 키값 1, B가 키값 2, C가 키값 3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딕트는 처음부터 그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그 사전 자료형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키와 값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뉴머레이트는 인덱스를 자동 생성시켜주고 그다음에 시리즈도 인덱스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고 근데 이 딕트 형태는 인덱스는 자동으로 생성시켜주지 않고 이제 처음 만들 때부터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개, 즉 딕트, 이뉴머레이트, 시리즈 이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값상 혹은 뭐 인덱스상 이런 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값만 보겠다. 내가 이 들어가 있는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값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4, 7, 5 마이너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덱스만 보겠다라고 하면 인덱스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추가를 해서 인덱스를 보자라면 요 객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1단계로 이렇게 쭉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덱스가 늘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인덱스를 기본으로 원래 판다스의 시리즈는 이 시리즈의 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리즈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이렇게 들어가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이게 생략 가능해서 인덱스를 만약에 안 써주면 자동으로 0, 1, 2, 3 이렇게 쓰는데 요 만약에 인덱스를 특별하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지정 받은 값을 쓰게 됩니다. 우리 책에 예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데이터 값은 47-53, 인덱스 값은 BDAC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하게 이제 인덱스를 지정을 한 거예요. 뭐 보통 인덱스를 숫자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 요건 숫자가 아니죠. 문자열이죠. 문자열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때 오브젝트 2의 값을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은 인덱스가 DBAC 순서대로 왼편에 이게 아까 0123이었죠. 0123 대신에 DBAC 이런 식으로 붙게 되고 그 해당되는 값상의 요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에 해당이 되고 앞뒤 데이터와 인덱스가 그 자기 자리별로 매핑이 돼서 여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47-53 순서대로 표현되고 DBAC 순서대로 표현돼서 이렇게 그 인덱스 이때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값이 아니라 인덱스예요.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되죠. 예. 예,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시리즈 판다스에서 나타나는 이 테이블 형태의 값은 첫 번째는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칼럼부터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값을 보려면 밸류를 아까처럼 했던 거 요거 카피해가지고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코드를 추가해가지고 지금 오브젝트 2의 값이 뭐냐 47-5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다음에 인덱스는 뭐냐 이거 여기에서 방금 전 아까 했던 요 인덱스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 밑에다 써보면 오브젝트 지금 2를 쓰고 있으니까 오브젝트의 인덱스는 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쳐보면 아까는 오브젝트는 0123이었는데 지금은 요 우리가 지정한 요 인덱스의 값을 그대로 불러다가 써주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죠? 뭐 프로그램이 뭐 당연한 거니까 항상. 그다음에 오브젝트 2에 A에 해당하는 이 A가 뭐였죠? 이게 요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요 컬럼을 쓰는 건 대부분 이제 인덱스인데요. 요 A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뭐냐를 찾으면은 A는 -5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냥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죠? 인덱스를 만약에 A라는 게 인덱스로 따지면 0, 1, 2잖아요. 그래서 obj 오브젝트 2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이게 그 지금 이를 우리가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인덱스로 근데 이게 얘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0, 1, 2, 3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나간다고 했을 때 G가 이제 0, 1, 2 즉 세 번째 그 자리에 있는 값을 불러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에, 사실 이거는 에, 어떻게 보면은 랭귀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뭐 예, 근데 다행히 파이썬에서는 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뭐 이 뒤에 것도 D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라고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2의 D에 해당하는 값을 만약에 이걸 쓰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해보죠. 이거 뭐였죠? D에 해당하는 거는 D는 4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4예요. 예. 근데 내가 요 값을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6이라는 값을 넣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 이렇게 넣어주고 그 결과로 오브젝트 2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D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값이 이 4였걸랑요. 근데 지금 이렇게 6을 집어넣어서 특정한
특정한 번에 있는 그 값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슬라이싱 다음에는 슬라이싱 개념인데 내가 CAD가 뭐죠? C 여기서 요거 CAD 요거 값만 이제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표현 방법은 여기에 해당하는 CAD만 내가 차례대로 끄집어내서 쓰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정한 위치에 있는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만 내가 불러다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은 CAD에 해당하는 그 값만 표현하는 거죠. 이거 슬라이싱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어느 부위에 있는 값만 불러다 쓰겠다. 슬라이싱 하는 방법은 이렇게 특정한 인덱스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0보다 큰 값. 이게 그 0보다 큰 값만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5 빼고 그 나머지 0보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0보다 작으면 이제 음수값만 표현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 어떤 특정한 부분만 뭐 정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곱하기를 하면은 값을 뭐 산술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산술 연산이 가능해서 심지어 뭐 넘파에서 사용하는 이 지금 오브젝트 2에 있는 이 값들의 익스포넨셜 값을 구하라. 그 넘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값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배열에 있는 원소기 때문에 그 배열에 있는 오브젝트 2에 B라는 원소가 들어 있느냐? 들어 있죠. B가 이제 그 이 인덱스가 오브젝트 2에 들어 있냐? 들어 있냐? 이제 이런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앞에서 이제 배웠던 요거는 이제 값상의 개념으로 딕트를 설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중괄호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괄호가 표시되어 있는 거. 요런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형을 앞에서 그 딕트형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딕트형 자료는 항상 값상의 개념으로 키값하고 값하고 이렇게 키와 값의 쌍의 형태로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하이오라고 하는 키에 해당하는 값이 35,000이고 텍사스라고 하는 키에 해당하는 값이 71,000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소가 키, 값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게 만드는 거를 딕셔너리, 딕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딕트 형태를 시리즈로 받으면 이 앞에 키 값이 인덱스로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S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시리즈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에다가 이렇게 그 S데이터를 파라미터 값으로 넣어주고 이걸 시리즈로 표현을 해가지고 판다스에 있는 오버 라이브러리의 시리즈라고 하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이 S데이터를 넘겨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키 값들은 인덱스가 되고 이 값들은 값의 형태가 되는 오브젝트 3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인덱스가 되고 왼편에 35,000이 오른편에 붙는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값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딕트 형태를 가지고 와가지고 시리즈 형태로 바꾸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사전형 자료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시리즈로 판다스의 시리즈로 표현하게 되면은 지금 키 값이 오하이오, 텍사스, 오레곤, 유타 이렇게 돼 있죠. 오하이오, 텍사스, 오레곤, 유타 그래서 원래 넣었던 사전 자료형의 키 값하고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버전별로 어떤 3.7인가 아마 그 기준이 될 텐데 버전 3.7부터 소팅 만약에 3.7 버전 이전을 쓰고 있으면은 이게 키 값이 자동으로 소팅이 돼서 나와요. 아마 우리 교재가 그 지금 교재에 보면은 이게 오하이오, 오레곤, 텍사스, 유타 이렇게 가지고 키 값을 소팅해 가지고 보여줘요. 근데 지금 에, 그 책하고 다르게 결과가 표시된 이유는 이게 버전별로 그 소팅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에, 그 최신 버전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에, 파이썬의 현재 버전을 콜앱에서 사용합니다. 이게 콜앱에서 어, 여기 있군요. 예. 보면은 예, 여기에 코드를 넣어서 오른편에 있는 제가 구글에서 파이썬의 그 현재 버전을 알고 싶어서 구글링을 했습니다. 잘 모르면 뭘 알아도 뭐 이게 좀 오래되면은 그 문법이 가물가물하걸랑요. 그럴 땐 무조건 이제 구글링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한 검색어만 넣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오고 여기 오른편에 보면은 지금 3.6.9를 사용했어요. 옛날 이게 뭐 언제 버전이에요? 언제 그 글을 쓴 건가요? 어, 보통 이제 블로그를 올리면 블로그를 올린 날짜가 어디 있는데 예. 여기 있네요. 2020년 6월 26일이면은 그 작년 1년 반 정도 됐네요. 예, 1년 반 전에는 3.6.9 버전이었는데 지금 한번 우리 콜앱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3.7.12가 되죠. 그래서 3.7 버전 이후에 아마 이 키값이 소팅이 안 돼서 그대로 우리가 넣었던 키값을 그대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런 버전을 자꾸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왜 얘는 소팅이 됐고 얘는 소팅이 안 됐냐 뭐 이런 자세한 것까지 알기에는 약간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인덱스를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는 인덱스가 오하이오, 텍사스, 오레곤, 유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오레곤, 텍사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임의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스테이트를 파라미터 인덱스로 넘겨주는 겁니다. S데이터는 그대로 쓰기로 하고요. S데이터는 여기서 오하이오는 3만 5천, 텍사스는 7만 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 앞에 키 값만 아,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오레곤, 텍사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하이오가 캘리포니아로 바뀌고 텍사스가 오하이오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실행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하이오가 3만 5천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3만 5천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게 여기 없어요. 그다음에 오하이오에 해당하는 게 3만 5천이 있으니까 오하이오는 3만 5천 그대로고요. 오레곤은 여기 16,000이기 때문에 16,000 그대로고 텍사스도 7만 천이기 때문에 7만 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은 키값에 해당하는 값이 없는 부분 이게 키값인데요.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키값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
혹은 값이 없다 이런 뜻으로 not a number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not available, NA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값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설문조사할 때 되게 그 패널 데이터를 만들 때는 되게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설문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설문 항목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 이제 그 설문에 해당하는 값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계를 냈다 보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누가 응답을 안 했어. 이런 경우는 not A나 NaN, not a number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내야 될 때 되게 곤란해요. 그래서 이걸 결측치라고 얘기하는데요. not a number를. 이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낸다든지 가운데 값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을 대체하는 방법, 완전히 빼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에, 인덱스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값에 대응시키고 만약에 그 값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줄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널이라고 isNull이라고 하면은 is는 뭐뭇이냐라는 뜻이고 널은 값이 비어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금 전에 오브젝트 4라고 하는 obj4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을 살펴보면은 값이 있는 것들은 널이냐라고 물었을 때 널이 아니다. 널은 이제 값이 없다는 뜻인데요. false면은 어떤 값이 있는 것이고 true면은 값이 없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not a number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널의 반대는 not null입니다. not null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not null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거를 치면은 방금 전에 이스널이라고 쳤던 결과하고 이제 반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 값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 예, 이스널은 널이냐 이거는 널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널이면 즉 값이 없으면 true가 되고 값이 있으면 true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주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브젝트 3하고 오브젝트 4하고 해당하면 동일한 키 값에 대해서는 산술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3에는 캘리포니아가 없었고요. 오브젝트 4에는 캘리포니아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해당하는 키 값에 해당되는 거는 다 합의되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키가 상대방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거는 없다. 그런 해당되는 값이 없다라고 해서 나도 넘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 이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나 이런 그 어, 판다스 객체는 기본적으로 그 테이블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엑셀의 테이블의 형태 혹은 엑셀의 뭐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스프레드시트 엑셀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4에다가 이름을 지정하고 그 오브젝트 4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이고요. 오브젝트 4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오브젝트 즉 테이블의 이름을 에,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요 밑에다가 네임이 이제 파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보면은 이 테이블의 이름은 파플레이션이다라고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똑같은 이유로 어, 그 인덱스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덱스에 obj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요 맨 첫 번째 컬럼이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인덱스에 대해서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고 이 테이블 전체 이름은 파퓰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